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교재 173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173페이지가 개공사 등의 의무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원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173쪽에 개공사 등의 의무편인데 왜 이 단원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법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권리도 규정해주고 의무도 규정하는데 지금 이 단원이 의무편이니까 우리 단원에 이제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개공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의무다 그랬으니까 이 의무를 공부하실 때는 위반하면 제재가 다 붙는다는 걸 의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장 넘겨셔서 174페이지 기본 윤리부터 출발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자, 지켜야 될 의무로서 첫 번째 기본 윤리 1번 시인이 성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줄에 품위 유지와 시인이 성실의 의무 해서 개공사 및 소공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인데 뭐 설명할 내용이 없죠. 여러분 자체가 지금 품위 그 자체고 생활 자체가 신의 성실하시죠. 그래서 이를 기본적인 의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초반기에 쉽게 출제될 때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품위 유지와 신의 성실의 의무는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뭐 1. 개공사, 2. 소공사 이렇게 했는데 답이 뭘까요? 개공사 및 소공사에게 요구하는 거다. 그죠? 거기 동그라미 딱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개공사와 소공사는 품위 유지, 시인이 성실의 의무가 있다 정도만 체크하실 것. 내려가면 2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1번에 있다시피 첫째 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의무는 아니며 판례가 근거한 의무이다. 판례라는 거 찾았습니까? 판례의 동그라미.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는 뭐 일상인의 본질에 따라서 뭐 이런 구질구질한 말이 있지만 그런 거 절대로 시험에 물을 일은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 누가 제시했습니까? 하면 답이 판례. 요거 하나 체크하는 게 답니다. 거기 가야 될 일 없죠. 자, 오른쪽에 비밀 누설의 금지가 있습니다. 역시 또 가벼운 의무가 출발합니다. 첫째 줄에 개공사 등은, 자, 개공사 등에 일단 동그라미,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모든 업종에서 비밀 준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죠. 경찰관이나 군인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비밀 누설은 당연한 건데 첫 번째 문제, 비밀 누설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지금 동그라미 했습니다. 개공사 등이 지켜야 되죠. 그러면 개공사에게만 제시하는 의무이다. 그러면 틀려요. 개공사 등이 누굴까요? 중개업을 하는 자를 전부 다 개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첫째 개공사, 두 번째 소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모두 개공사 등이죠. 모두에게 요구한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암호문 나가 있죠. 자, 암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조금씩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도 했는데 거기 암기법 20번 한번 봅니다. 자, 20번을 보니까 주택임대차의 최우선 범위 하나 걸어놓고 그 바로 밑에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 찾았습니까? 자, 개공사 등은 중개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제목이 제일 밑에 보면 금이 비결이다 찾으셨죠? 그러면 개공사 등에게 요구하는 게 금이 비결인데 금이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 지금 하고 있죠. 비밀 준수 의무는 개공사 등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개공사 등에게 요구하는 게 모두 몇 개? 4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쓸데없는 게 딱 들어온다고요. 인장 등록 이런 거 하나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 인장 등록은 누구와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개공사와 소공사만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공사 등 체크하고 있고, 개공사 등은 금이 비결이다. 비밀 준수는 개공사 등에게 요구한다는 걸 전달했습니다. 암기법도 한번 보셨고, 자, 이 비밀 준수도 지극히 당연한 건데 비밀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런 문제는 나올 일이 없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이제 제재가 들어옵니다. 교재 176페이지 위반 시의 제재 해서 개공사 등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얼마짜리? 1년에 1,000만 원.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밀 준수해야 됩니까? 그런 순진한 문제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위반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런 비밀 누설의 금지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 그거 하나 체크하셔야 된다. 그죠?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바로 밑에 설명이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한다. 그죠? 그래서 비밀 준수는 위반하면 1년에 1,000만 원.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시험 지문에서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뭐? 비밀 준수 위반. 그러면 이제 정리되어 있죠.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라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암기법 어차피 평김에 13번 1년 징역 1,000만 원짜리 벌금. 제목이 양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할 때 B가 뭐다? 비밀 준수.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짜리 같이 연결하시는데 지금 배운 솜씨대로 그냥 비밀 준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옆에다가 반의사불벌죄 이런 걸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암기표에 있는 작은 내용들을 여러분 자기 것으로 조금씩 자꾸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 비밀 준수 위반이다. 그죠? 거기까지 메모해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의무로서 가벼운 단원이었다면 교재로 돌아와서 176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자, 지켜야 될 의무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의무는 안 지키면 반드시 제재가 따라온다 그랬죠. 근데 이 단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이죠. 사는 사람 을이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죠? 계약이라는 말은 5억에 팔겠다, 사겠다. 그러면 계약금을 주고받죠. 계약금을 주고받고 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중도금, 또 한 달 뒤에 잔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썽 생기는 게 이 물건 때문에 말썽이 생깁니다. 물건을 좋다고 샀는데 다 썩었더라 부터 바가지 썼다 어쨌다 어쨌든 물건에 대해서 흠이 자꾸 생기니까 이 물건이 중개대상물이잖아. 그죠? 이것을 잘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계약이 중간에 깨진다니까요. 말썽도 많고.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물건을 잘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 이 물건을 잘 설명해야 매수자가 사겠다. 그래야 또 계약이 일어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물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공사 A라면 이 물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렇게 감각을 살리는데 어떤 분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확인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그럴 방법이라 그럽니다. 방법은 두 가지. 앞으로 법에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첫째,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하는데 의뢰를 받았다라는 말은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시오, 사주시오,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교재 176페이지입니다. 밑에 내려가면 중간에 1번 확인 설명 의무 갖다 붙었죠. 옆에 보면 22, 23, 24 쫙 해가지고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번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자 의뢰에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의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은 얼마나 중요하면 네모 안에 딱 넣어놓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줄 것입니다. 설명의 근거 자료를 줄 거놓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에도 동그라미. 자,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일단 누구에게 한다고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여러분 취득을 갑을 중에 누굽니까? 을이죠. 이 사람한테 설명해라. 지금 이 말이죠.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시의 동그라미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자료라는 것은 뭐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설명을 제시하는데 당연히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조문이 시험에 딱 던지면 50%는 틀립니다. 첫 번째 틀리는 방법.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 벌써 틀렸잖아요. 취득하는 자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지문에서 시험지에서 당사자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 틀린 걸 못 찾아낸다고. 성실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설명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여기 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렵니까? 갑한테 가서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를 왔는데 갑에게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이 있는 아파트로서 저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고 지하철하고 몇 미대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서 이렇게 막 설명하면 갑이 듣다가 어디 아프십니까? 이 소리 듣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갑이 더 잘 알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한다면 맞다고 막 딸려 들어간다니까요. 첫째 취득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한다. 그것도 X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거 제시, 설명 딱딱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걸 못 건드리니까 이제 문제가 정답이 안 나온다고 지금 그죠? 자,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는데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왜 중요한가 하면 원래는 6개월의 업무 정지였어요. 여러분 6개월의 업무 정지가 셀까요? 500만 원 과태료가 셀까요? 아, 업무 정지가 셉니다. 돈이 500이나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 6개월 정지 받아버리면 한 달에 500만 원 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 안 하면 6월에 업무 정지를 걸어버리니까 제재가 너무 세다. 그래서 낮춰줬습니다. 얼마로?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그럼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개공사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특별히 법도 바뀌었다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설명을 하니까 매수자가 설명을 들어보고는 물건이 괜찮구나 그러면 내가 사겠소 하겠죠. 사겠소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렇게 하라. 법에 이렇게 정해집니다. 180쪽 갑니다. 자, 180쪽 상단에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에서 첫째 줄에 시험에 빠진 적이 없죠.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이렇게 갑니다. 중개의 완성의 동그라미. 즉 계약이 체결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면 동그라미 합니다. 죄리에 작성 동그라미 합니다.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의 동그라미 3년 동안 3년에도 동그라미 합니다.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존에도 동그라미. 자, 이제 읽어드렸으니까 대답합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양 당사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갑을 두 사람에게 어떻게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법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그때 서면으로 작성하고 할 때 서면이 뭡니까 하면 곧 보게 될 건데
확인설명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확인설명서 양식은 1, 2, 3, 4라는 네 가지 양식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을 누가 해야 될까요? 지금 조문에 개공사는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작성은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합니다.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개공사가 내가 설명했다라고 자기가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교부하랍니다. 양 당사자들에게 교부해 줘야 되니까 갑을에게 교부하고 자기도 하나를 보존하려면 특별한 말이 없어도 몇 통 작성한다? 3통을 작성해서 하나는 자기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이게 끈끈이 의무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이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중개가 완성이 되면 양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하면 틀린다니까요. 서명 날인도 해야 되고 교부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전부 6월에 업무 정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끈끈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들어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 서명 날인, 교부, 보존 딱딱딱딱 다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물을 때 확인 설명서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요 하면 답이 뭐다? 6월에 업무 정지. 저절로 쫙 업무 정지입니다. 요금만 500만 원짜리 과태료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법이 도입이 됩니다. 작성을 할 때는 개공사와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도입이 됐고 서명 날인도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 서명 날인했더라도 교부 보존은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의 의무고 개공사가 위반하면 6월에 정지죠. 지금 여러분들은 필기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필기는 깔끔하게 해놓고 그죠? 교재는 이게 한 장 반이나 되는 걸 흘러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 깔끔하게 2줄로 딱 필기가 끝났는데 이렇게 필기는 해놓고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기를 이렇게 해놓고는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 학습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합니다. 지금 이 A가 개공사입니다. 여러분 개공사가 누구죠? 그 사무소의 대표자 사장님이죠. 개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자, 지금 배운 솜씨대로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할까요? 답은 정확하게 개공사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틀리게 물어도 따라오면 안 돼요. 지금 누가 계약했다 그랬죠? 개공사가.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이렇게 물어도 답은 개공사만 합니다. 수행한 공사는 자기가 일했을 때 한다니까요. 지금은 개공사가 했다 그랬잖아. 그죠? 자, 개공사가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개공사만 합니다. 교부도 누가 해야 되고 개공사가, 보존도 개공사의 의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자, 한 번 더. 이번엔 A가 개공사가 아니고 자기정 가지고 일하는 소공사입니다.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개공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개공사가 작성해도 되고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해도 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단 개공사가 작성하면 따로 작성할 필요 없죠. 수행한 공인사가 작성하면 개공사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개공사가 해도 되고 수행한 공인사가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수행한 공인사가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개공사와 소공사 같이 합니다. 그럼 개공사는 안 빠진다고 딱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자,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을 같이 했는데 교부는 보존은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해야 돼요. 그거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이기 때문에 그죠?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죠. 이번에는 A가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다.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할까요? 개공사만 작성하게 됩니다.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개공사만 합니다. 교부나 보존도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할 의무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저렇게 계약을 성립하고 나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의무가 없으면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하고 뭐 하면 된다 그랬죠?
옆에 적어 놓으셔야 된다 그랬죠? 빤히 쳐다본다.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잘 적는가 못 적는가 이렇게 빤히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공사와 보조원의 차이점을 여러분 머리로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작성 서면 날리는 의무는 없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누가 하는지 확인 설명서에 관련되는 문제를 지금 체크하신 겁니다. 자, 확인 설명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걸 때 첫 번째 취득을 양 당사자 들어오면 틀리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할 때 자료는 토지대장 등기부지 여기 있는 확인 설명서를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확인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한다도 출제된 바 있어요. 확인 설명서는 제시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잘 보시라고요. 다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취득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양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그때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할 때 서면이 토지대장 등기부를 가지고 작성하고 하면 틀린다고. 이때는 뭐다? 확인 설명서 양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거는구나 라는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 설명의 방법을 보시면서 자, 그러면 무엇을 설명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들어옵니다. 교재 177페이지 제일 하단 확인 설명 사항 찾았습니까? 1번 박스 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양이 쫙 내려가죠. 자, 중개 대상물 할 때 중에 동그라미 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 소 동그라미.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상 제한사항, 공 동그라미 합니다. 4번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수 동그라미. 5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설명해라. 도배할 때 도 동그라미 합니다. 6번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설명해 줘야 된다. 아침에 햇볕은 몇 시에 들고 아래 위층에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 조건인데 인간들이 환경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100% 시험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환경 조건은 뭐 일, 소, 진 이렇게 암기하셔야 된다고. 여기다가 매연 이런 거 탁 갖다 붙이면 또 매연도 환경인 것 같이 보이도록 나와요. 그래서 일, 소, 진 환경 조건도 설명해 줘라. 넘어가서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 동그라미입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거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중개대상물에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조세할 때 세 동그라미.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보수와 실비 실 동그라미. 양이 굉장히 많다 그죠? 자, 아무리 양이 많아도 지금 동그라미 해드렸고 암기표 6번 봅니다. 자, 여러분들 암기표 6번 보시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 방금 동그라미 했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사항은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그대로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하니까 좀 빠르게 읽으면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실이니까 색시도 확인해 줘야 된다. 색시까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지금 암기표에도 있지만 중이 뭐죠?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만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소재지, 지목, 면적은 저절로 올려줍니다. 도배를 기억합니다. 도배와 벽면의 상태. 수하면 수도 다 갖다 붙어야 됩니다. 수도 하니까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도로와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소유권 딱 갖다 붙으면 저절로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합니다. 공법상 제한사항. 세가 뭐지요? 취득에 따른 조세. 자, 사는 사람이 내가 이걸 5억에 사면 취득세 얼마쯤 나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경공사 설명해 줘야 돼요. 취득에 따른 조세. 얘가 거래 예정 가격. 실은 보수와 실비입니다. 수수료 얼마 준비해야 됩니까? 까지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은 중도, 수도, 소, 공의, 세, 예, 실 빨리 읽으면 색시까지 설명하는데 지금 암기표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지금 보고 있는 6번 옆에 5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표 5번이 뭐다?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 하단으로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라는 것하고 비교하려고 지금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보시면 중도, 수도, 소공, 예는 정보도 공개하면서 확인 설명도 하는 거니까 지나 개나 해야 되는 것은 하면 중도, 수도, 소공, 예를 찾아야 되고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 하면 왼쪽에 딱 보니까 공시지가가 딱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세, 예, 실 할 때 세와 실 이런 것들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안 들어가죠. 그죠? 이런 걸 확인하려고 지금 그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정보는 지나가는 거니까 놔두고 지금은 아직까지 비교할 정도의 수준은 안 가니까 확인 설명 사항이라도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확인 설명하는 게 뭐다?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실을 확인 설명합니다. 암기 표기도 있고 지금 교재도 체크해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개공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는가 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개공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려고 해도 상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태가 뭔가 하면 이 아파트에 저당권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습니까? 하면 등기부를 떼보면 알잖아. 그죠? 근데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이런 상태는 개공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살고 있는 갑이 제일 잘 알겠죠. 상태를. 그죠? 그래서 물건을 잘 설명하려고 상태에 대해서는 개공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자료를 요구할 권리라는 게 도입이 됐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상태를 요구하지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재 178페이지 상단 자료 요구권 찾았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인 등에게, 자, 매도 임대인 두 줄 꺼놓고 당해 물건의 상태에 관한 상태 동그라미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끈끈이 다 문제 돌았습니다. 자, 다시 그걸 읽으면, 자, 첫 번째 상태는 저기 그림에서 갑을 중에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갑에게 요구해야 되죠. 상식이죠. 그거죠. 그래서 갑을 뭐라 부른다? 매도 임대인에게 이랬지. 이거를 매수 임차인 하는 걸 못 찾아낸다고요. 그죠? 상식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물어봐야 되지. 매도 임대인에게 뭐에 대해서 상태만을 묻지 권리관계 입지 조건 이런 걸 묻는 거 아닙니다. 상태를 3번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들어왔다고요. 이걸 하여야 한다라고 시험에 몇 번이나 낸다고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 이 법은 개공사 등을 규제하는 법이지 매도인, 매수인한테 이래라 저래라를 못한다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랬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까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공사 A가 상태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A가 요구를 했어요. 뭐라고? 갑에게, 야, 비가 오면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물이 셉니까? 안 셉니까? 이렇게 상태를 물어보니까 갑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파시오. 신경기를 확 냅니다. 갑이 왜 신경기를 냈을까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하자가 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누구에게, 을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저 갑이 불응을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나 잘 파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 바로 밑에 자료 요구의 범위에서 제일 밑에 3번 불응의 경우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 3번 1번. 개공사는 매도 임대인 등이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면, 다시 상태에 동그라미 해놓고 불응했답니다. 불응의 네모. 그 사실을 누구에게 설명합니까?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들어옵니다. 기재도 동그라미. 자, 불응을 하면 그 사실을 저기 갑을 중에서 누구한테 설명한다? 을에게 설명해 줘야 되죠. 을을 뭐라 부른다? 매수 임차인에게. 이를 매도 임대인하고 헷갈려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매수 임차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이렇게 을에게 설명을 하면 물건에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아라 이 뜻이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것은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 을이 살려면 삽니다. 왜 사는 줄 아십니까? 아파트가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고 가격이 싸게 나왔어. 그러면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수리해서 쓰면 되지 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부동산은 완벽한 부동산 없잖아요. 벽에 금이 좀 갔을 수도 있고 페인트 칠이 비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자 있다고 사지 마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지? 설명만 하면 을이 삽니다. 사놓고는 이사를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비가 오니까 베란다에 물이 막 넘쳐요. 수리비가 한 5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총알거치 개공사한테 와가지고 야 당신이 다 썩은 물건을 소개하는 바람에 내가 500만 원 손해를 입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개공사가 내가 설명했잖아 이러니까 언제 했는데 이러면 분쟁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어떻게 된다? 설명하고 나면 확인 설명서에 딱 기재를 해놔야 돼.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갈로 열고 얼굴은 벌게졌어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수 임차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하면 X잖아 지금. 그죠? 설명하고 반드시 뭐? 기재하여야 한다 까지가 자료 요구권이에요.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부터 잘 잡으셔야 되고 불응했을 때만 설명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기재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이렇게 출제한 바 있습니다. 봐봐요. 매도 임대인 갑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까지 맞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을에게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시험에 이래 나왔어요. OX. 다시.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매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OX. O죠. O. 불응했을 때는 설명하고 기재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불응했을 때는 설명하고 기재하지. 개공사가 아파트에 비가 오면 물이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갑이 우리는 새 아파트여서 물이 안 셉니다. 이렇게 불응을 안 하면 굳이 이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원래 정상적인 물건을 거래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불응했을 때는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뭐를 건드린 줄 아시겠죠? 그죠? 자료 요구권 아주 중요한 모습이니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확인 설명서 양식을 봐야 됩니다. 교재 183페이지 넘어가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확인 설명서 상단에 1번 보이시죠? 자, 1번 본 김에 옆에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의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확인 설명서가 쭉 연결이 되는데 거기 양식에 보면 1번 내려오면 기본 확인사항 하는 거 찾았습니까? 기본 확인사항의 동그라미 양식에 찾겠습니까?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넘어가면 교재 184페이지 상단에 위에서 한 셋째 줄을 좀 보면 세부 확인사항 보이십니까? 세부 확인사항 동그라미. 그리고 중간쯤 보면 3번 보수에 관한 사항 보이십니까? 보수 동그라미. 보수 찾았나요? 그리고 제일 밑에 칸에는 매도 매수인과 개공사가 서명 날인하는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크게 전달했습니다. 주목합니다. 주목. 확인 설명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기본 확인 사항. 두 번째 뭐? 세부 확인 사항. 그리고 중개 보수. 그리고 마지막에 서명 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크게 이 정도는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그리고 185페이지 보시면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글씨가 좀 작아서 안타깝지만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작성 방법 별표 탁 찍어놓고 옆에 내용을 익히셔야 됩니다. 187페이지 다시 복습합니다. 187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2가 있습니다. 2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주거용 찾았나요? 비주거용이 뭘까요? 뭐 상가, 공장 뭐 이런 것들을 거래하면 자 비주거용도 위에 1번 기본 확인 사항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계속 반복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상단에 세부 확인 사항 보이시죠? 동그라미.
그리고 3번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이제 좀 찾기가 편하나요? 그리고 제일 밑에 서명 날인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작성 방법 역시 들어오죠. 별표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꼭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190페이지 확인 설명서 3번 양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는 여기에 적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구성되어 있죠. 내려가면 1번 기본 확인 사항, 다시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가니까 세부 확인 사항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수에 관한 사항, 양식이 똑같죠. 그리고 제일 밑에 서명 날인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역시 작성 방법 별표입니다. 식사하시고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한 문제 해결합니다. 작성 방법. 그 다음 193페이지 확인 설명서 4번 줄 딱 끊고 4번이 뭐지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준부동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내용은 똑같죠. 상단에 1 기본 확인사항 봤으니까 동그라미 넘어가시면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중개보수 서명 날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오른쪽에 작성 방법.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니까 196페이지 확인 설명서의 비교표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비교표를 보실 때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 하면 제일 앞에 1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주목합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는데 1번이 뭐였죠? 지금 보시다시피 주거용이죠. 아파트, 빌라 등을 거래하면 1번에 적습니다. 2번이 뭐였죠?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인데 지금 현장에서 제일 많이 거래하는 게 그래도 주거용이죠. 그래서 주거용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하고 차이점이 거기 비교표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196페이지 양은 좀 많다 그죠? 양은 많아도 여러분들 천천히 이걸 익혀 나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표를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4가지 양식에 전부 다 들어가는 공통사항이 뭐다? 1. 기본 확인사항 다 들어갔죠. 중간에 오면 세부 확인사항 다 들어갔죠. 그리고 중개보수가 4가지 양식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건 보셨다고 지금. 그죠? 그것만 하더라도 큰 줄기를 하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비교표도 천천히 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197페이지로 오니까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보이는데 지금 이제 좀 뭔가 보이십니까? 확인 설명을 잘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역시 또 의무가 있다라는 말은 안 지키면 반드시 제재가 따라가는 거겠죠. 자,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계약공사가 중개를 했는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요한 단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197페이지 상단 그 계약공사는 이렇게 가니까 작성을 누가 해야 된다? 계약공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작성의 동그라미 의무입니다.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5년 동안 5년의 동그라미하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바로 밑에 줄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을 정합니다. 보존에도 동그라미 끈끈이 의무기 때문에 동그라미 해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게 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 받습니다. 그래 거래계약서 여기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확인설명서 서 위반하면 전부 6월에 업무 정지예요. 근데 6월에 업무 정지인데 6월에 업무 정지가 아닌 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게 시험에 나와요. 확인 설명서에서는 6월에 정지가 아닌 게 뭐였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하나 있었죠. 그죠? 거래계약서는 전부 위반하면 6월에 정지인데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면 상대적 취소가 하나 따라옵니다. 어쨌든 간에 전부 업무 정지. 자, 배운 솜씨대로 대답합니다. 작성 누가 할까요? 계공사는 그랬잖아요. 서명 날인 계공사가 해야 되겠죠.
교부하래요.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줘야 되니까 별말이 없어도 자동으로 새 통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하래요. 몇 년간? 5년간 보존 서류가 돌았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존? 3년. 위반하면 업무 정지.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 5년.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래서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 도입되기를 개공사와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같이 작성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아까 내용하고. 개공사가 서명 날인도 수행한 공인선랑 같이 서명 날인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작성, 서명 날인했더라도 교부, 보존은 누가 한다? 개공사의 의무입니다. 아까와 똑같다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중개보조원은 뭐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빤히 쳐다본다. 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전에 했던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내용하고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똑같은데 다른 게 딱 있어요. 뭐가? 서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요. 좀 전에 우리 서식을 보셨죠? 확인 설명서는 1, 2, 3, 4라는 네 가지 법정 서식을 보셨잖아. 그죠? 거기다가 작성을 한다면 이 거래계약서는 서식은 법정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표현인 거라. 그죠? 여러분 이 거래계약서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장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 적어야 됩니까? 하니까 법정 서식은 없다. 없다라는 말은 뭐다?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거래계약서는 중요한 서류일 것 같지만 법정 서식이 없다는 게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서식이 없을까요? 하면 못 만들어서 그럴까요? 못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법정 서식을 안 만드는 겁니다. 자, 서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장 넘겨보시면 198페이지 중간에 2번 표준 서식 동그라미 1번 이 법조문은 암기하셔야 돼요. 국토장관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법조문 암기해야 된다고요. 국토장관은 이렇게 가는 걸 또 중개협회는 여기에 당하면 안 되고 또 권장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조문을 암기를 하시는데 암기를 해놓고 나면 바로 밑에 2번 한번 봐요. 대통령령에는 국토장관이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국토교통부령에는 국토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랬다고. 없다의 동그라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었잖아요. 법정 서식은 없다. 결국은 아무데나 작성해도 좋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작성해도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10억짜리 공장을 사고 파는데도 손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시험에 그래 나오겠나마는 나왔다면 OX. O입니다. 손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O.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현장에 나가면 개공사들이 손톱에 작성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손톱 작성하면 손톱 3개 뽑아가지고 한 개는 5년간 보관해야 돼 지금. 그래서 손톱에 작성하는 거 전부 종이에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정 서식은 없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더라도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그럼 손톱에도 작성한다. 이게 뭔가 좀 불안하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지만 필수 기재 사항은 있다 하고 이 필수 기재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8페이지 제일 밑에 필수 기재 사항. 서식은 없지만 다음 사항 9가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그 동그라미 합니다. 물건의 표시, 계약 일자, 거래 금액과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 일시, 동그라미 합니다.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조건과 기한, 8번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리고 9번 그 밖의 약정 내용, 그 밖 동그라미 놓고 앞에다가 기타 적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기타 약정 사항인데 이 기타가 한자말이니까 그 밖으로 다 바꿔 놓은 겁니다. 자, 역시 암기해야 되니까 당연히 암기표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암기표 9번 봅니다. 자, 교재도 짚어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9번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제목이 뭐죠?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하여 왜 개조부가 옆으로 붙었는가 하면 원래는 6가지였어요. 근데 3가지가 추가되면서 옆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개조부,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는 거래계약서니까 그부터 가는 거예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그렇게 암기를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앞으로 옆에 보면 10번이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 찾았습니까? 이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는 등기법 그리고 우리 단원에서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데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를 비교해서 문제가 들어온다고요. 그때 거민계약서는 당, 목, 개, 대, 중, 조 보이십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는 문제를 걸 때는 거기 중,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거래계약서는 개공사가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개공사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이제 비교하는 문제를 엮어내기 때문에 그걸 9번, 10번에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는 아직까지 하지 말고 9번만이라도 익히셔야 돼. 9번이 뭐라고요?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는 거물이 큰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해서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힘이 되거든. 여력이 되거든. 오른쪽에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 당, 목, 개, 대, 중, 조 제목이라도 잡아야 비교가 되니까 당, 모가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개, 대가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좋아한다 그렇게 기억해요. 그럼 제목은 잡겠습니까? 당, 목, 개, 대, 중, 조 거래계약서는 거부터 가니까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해서 제목으로 비교를 해 놓습니다. 자,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1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4번 계약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문제 4번 이중계약서 작성의 금지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면 다운 계약서 이런 거 들어봤나요? 1억으로 계약해 놓고는 8천만 원짜리 하나 더 적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1번 개공사 및 소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다운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인데 바로 밑에 제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 별표 개공사가 규정을 위반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 그리고 바로 밑에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 정지인데 형벌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붙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된다 이랬잖아. 그죠? 이 말은 임의적 취소만 딱 해야 되는데 1년에 1,000만 원 받고 취소된다 이러면 그냥 맞다고 막 딸려들 간다고 지금. 그죠? 1년에 1,000만 원은 없어요. 1년에 1,000만 원이 없다는 걸 줄을 딱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계약서 문제에 관해서는 이중 작성은 시험에서 안 물을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개공사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암기표 27번 갑니다. 자, 암기표 27번이 개공사의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 제일 밑에 노래 제목을 잡아야 뭘 가사를 찾아내죠.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임금이 등업을 하면 송거정이 623 선언을 한다. 이렇게 외웁니다. 임금이 등업을 하면 손거정이 할 때 그가 뭘까요? 그 위로 올라갑니다. 중간쯤에 뭐 있습니까? 거래계약서 이중상성은 임의적 취소 사유다 라는 거 보여주죠. 그래서 제목부터 잡고 가사는 천천히 익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이중작성은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까지 정리하셨고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199쪽에 오면 지금 했던 이야기를 다시 다 정리해 줍니다. 자, 199페이지 위반시의 제재 1번 임의적 취소 사유 언제였죠? 방금 했죠? 계약서를 하면 이중 작성하면 바로 밑에 업무 정지 거래계약서에 관련되는 건 전부 업무 정지예요. 그리고 소공사는 제일 밑에 내려오면 전부 자격 정지 오래 나갑니다. 제재도 천천히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제재는 아직 안 급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교재 201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제도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단원이 따라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연결합니다.